인터넷이나 자동차 동호회를 보면 3 시리즈를 두고 늘 피 튀기게 싸우는 단골 주제들이 있죠. 뒷자리가 너무 좁다, 승차감이 딱딱해서 패밀리카로 절대 못한다, 혹은 200마력도 안되는 엔트리 모델은 껍데기뿐이다, M340i가 진짜 3 시리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도 일부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돈이 많으면 M340i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카탈로그 숫자와 며칠 타본 단기 시승기만 보고 차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아주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제가 이 3 시리즈를 6년 동안 62,000km를 직접 타보며 겪은 이 차량의 진짜 장단점과 본질을 오늘 아주 담백하게 쪼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6년 전 이 차를 살 때도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국산 GT카의 자존심인 스팅어와 끝까지 저울질을 했었거든요. 저희 평소 운전 스타일을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3 시리즈 오너들에 비해 정말 얌전하고 방어 운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넓고 편하게 달리는 GT카 컨셉의 스팅어가 저에게 더 잘 맞을 거라 생각했죠. 게다가 가격 대비 엔진 스펙을 보더라도 300마력대 스팅어의 압도적인 가성비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승을 하자마자 제 환상은 바로 깨졌습니다. 우선 차를 탈 때의 첫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시트에 앉아 스티어링 휠을 잡는 순간부터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주관적인 체형 차이겠지만 제가 상체에 비해 다리가 꽤 긴 편이다 보니 스팅어 특유의 낮게 깔리는 시트 포지션에서는 전방 시야를 편안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딱 1시간 주어지는 시승 시간 중 첫 30분을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 데만 다 날렸을 정도니까요. 어찌어찌 자세를 맞추고 도로로 나섰는데 여기서 게임 끝. 저는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지 않고 전체 깊이의 10% 정도만 지그시 누르는 운전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차의 성향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3 시리즈는 단 10%의 엑셀링만으로도 0.03초 만에 엔진이 즉각적으로 울컥하며 힘을 보태는 반면 스팅어는 조금 과정을 보태면 페달을 밟고 1초 뒤에 굼뜨게 차가 발진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미세한 터보렉이 제 운전 습관에서는 굉장히 큰 이질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가장 본질적인 엔지니어링 밸런스와 즉각적인 조향 성능을 타협할 수 없어 저는 이 3 시리즈를 선택하게 됐죠. BMW 카페를 가보면 BM은 무조건 M 스포츠 패키지가 진리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맞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의 그 날렵하고 공격적인 범퍼 형상과 손에 착 감기는 두툼한 M 핸들, 솔직히 포기하기 아까운 옵션들입니다. 저 역시 엄청나게 흔들렸죠. 하지만 저는 매일 출퇴근도 하고 마트도 가야 하는 데일리카로 오래 탈 목적이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의 단단하고 스포티한 댐퍼 세팅은 달리기에 좋지만 매일 만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방지턱과 고르지 못한 도로를 다닐 때 피로감이 너무 클 것 같았죠. 실제로 제가 330i를 사기 위해 돈을 다 모아갈 때쯤 하필 그 모델이 단종되고 200마력도 안되는 20i가 출시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 3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80km 거리의 고속도로와 시내를 포함해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승해본 적이 있는데요. 시승이 끝나자마자 느낀 솔직한 기분은 운전하고 나니 엄청 피곤하다였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했을까요? 바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하 바운싱 때문이었죠. 물론 노면 상태에 따라 차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 그 끝처리는 굉장히 묵직하고 고급스럽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드리자면 가벼운 싸구려 방문을 닫을 때와 밀도가 아주 꽉 찬 묵직한 원목 방문을 닫을 때의 느낌 차이라고 할까요? 밀도 높은 원목 문을 닫으면 문틀 주변으로 미세한 잔진동 없이 아주 깔끔하게 묵직하게 툭 닫히는 것처럼 엠서스도 그 끝 마무리를 불쾌하지 않게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이 묵직한 바운싱이 주행하는 내내 누적되다 보니 저처럼 편안한 운전을 선호하는 사람에겐 피로감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반면 럭셔리 패키지의 서스펜션 세팅은 3 시리즈 고유의 날카롭고 쫀쫀한 핸들링 성능을 그대로 간직한 채 노면의 거친 충격을 차량 하체 수준에서 한 템포 흡수하고 걸러내줍니다. 3 시리즈라는 틀 안에서 안락함과 달리기 성능의 가장 완벽한 타협점을 찾은 밸런스라고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도 질리지 않는 이 은은한 크롬 라인과 클래식한 디자인은 6년이 지난 지금 봐도 훨씬 더 깊은 품격과 세련미를 풍기죠. 하지만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제 취향에 가장 부드럽고 영리하다는 럭셔리 패키지를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6년을 함께 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이 차만의 냉정한 단점들이 존재하더군요. BM양이? 우선 이 차의 가장 흔한 단점, 뒷자리 공간부터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면 무릎 공간, 레그룸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물리적인 길이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제 키가 182cm에 몸무게가 81kg이고 다리가 꽤 긴 편인데도 뒤에 앉아 무릎을 재보면 한 뼘 정도 공간이 남거든요. 심지어 이건 조수석에 탄 와이프가 본인 가장 편한 포지션으로 시트를 아주 넉넉하게 뒤로 밀어놓은 가혹한 조건 기준입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로 2열의 시트의 각도와 형상이죠. 등받이 각도가 거의 80도 수준으로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몸을 편안하게 누이고 싶은데 시트가 완만하지 않다 보니 척추가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몸을 안락하게 포근히 감싸주는 느낌마저 부족하다 보니 한마디로 뒤에 탄 사람은 피로를 정통으로 두들겨 맞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차는 좁아서 패밀리카로 절대 못 쓴다며 손가락질하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훨씬 큰 독일인 가족 4명이 이 3 시리즈에서 아주 유쾌하게 우르르 내리는 걸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죠. 아, 좁다고 투덜댔던 내 불평은 그저 배부른 소리였구나 싶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반성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반전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 칼 같은 조향 반응과 단단한 차체가 고속도로 장거리 항속 주행을 할 때는 오히려 운전자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것 때문에 3 시리즈를 타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차가 내 몸을 알아서 편안하게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계속해서 차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긴장감을 100% 유지해야 하는 거죠. 마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액션 게임을 서너 시간 동안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마치고 나면 PC방에서 친구들이랑 스타 몇 시간 하고 나오면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랑 비슷하죠. 3 시리즈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3 시리즈의 스티어링 휠은 휠과 바퀴 사이에 단 1mm의 빈틈, 즉 유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코너링에선 축복이지만 사방이 탁 트인 고속도로를 정속 직진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아스팔트의 미세한 페인이나 옆에서 부는 조그만 바람조차 차체가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차선을 정중앙으로 유지하기 위해 손가락과 손목 미세 근육을 미세하게 긴장시키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가만히 운전대를 잡고 직진하는 것 같지만 내 손끝과 신경망은 실시간으로 신경 쓰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불편한 단점들을 감수하고 3 시리즈를 탈까요? 바로 극도로 직관적인 피드백의 가치 때문이죠. 코너를 돌 때 하체가 돌에 끈적하게 달라붙고 코너를 빠져나온 직후 차체가 원래 자세로 복원되는 찰나의 끝 움직임이 정말 깔끔합니다. 유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던 왕년의 명차이자 제가 3년간 직접 몰았던 이 사륙의 감각과 매우 닮아있죠. 프론트부터 리어까지 차체가 단 한 조각의 일체형 금속처럼 움직입니다. 마치 절도 있게 제식 훈련을 마친 정예 군인을 연상케 하죠. 이 반응이 왜 중요할까요? 운전에서 이 직관적인 반응은 큰 무기가 됩니다. 내 조작에 차가 한 템포 늦게 반응하는 유격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차량의 궤적을 불안해하며 예측해야 합니다. 하지만 3 시리즈는 0.1초의 움직임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예측할 필요 없이 스티어링 휠을 휙휙 돌리며 차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인 거죠. 내 머릿속의 의도와 차의 실제 거동이 100% 일치하기 때문에 운전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지워주고 가장 빠르게 운전 자신감을 심어주는 고마운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 벌써 휠 긁어먹은 게 몇 번? BM냥이? 여기에 미션의 효율은 예술의 경지죠. 왜 사람들이 BMW와 ZF 8단 미션의 궁합은 와이프와의 궁합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걸까요?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어를 바꿀 때 아주 잠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공백이 생기죠. 일반적인 자동차들도 변속 시점마다 출력의 로스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하지만 3 시리즈에 들어간 ZF 8단 미션은 그 동력의 누수를 단 1%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엔진의 모든 출력을 땅바닥에 100% 곧바로 꽂아버리는 거죠. 184마력이라는 수치가 무색할 만큼 체감 마력이 훨씬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미션의 완벽한 직결감에 한몫하는 것이죠. 자동차의 미션은 사람으로 치면 무릎 관절과 인대와도 같은 것이어서 심장이 뿜어낸 에너지를 단 1%의 흔들림도 없이 다리 근육으로 곧바로 전달해 땅을 밀어내는 느낌인 거죠. 고속도로 항속 주행 시 연비가 리터당 20km까지 나오는 기적 같은 효율도 이 직결감에서 나옵니다. 웬만한 디젤 엔진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죠. 결국 이 차는 모든 기계공학적 요소가 가장 완벽한 밸런스의 중심점에 모여있는 자동차입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며 깨달은 3 시리즈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이 차가 모든 자동차의 완벽한 기준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차를 오래 타보면 내 몸과 머리에 확실한 기준이 생깁니다. 자동차의 하체 세팅은 이래야 노면을 정직하게 지탱하는구나. 변속기는 이 정도로 빠릿해야 출력 로스가 없구나. 조향은 이 정도로 정직해야 운전자가 불안하지 않구나 하는 기계공학적인 표준을 온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이 뼈대처럼 자리 잡는 순간 나중에 어떤 다른 차를 타더라도 그 차의 장단점을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오너로서의 훌륭한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화려한 신차나 옵션의 개수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184마력의 3 시리즈를 시간의 품격을 가진 최고의 동반자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뒷자리가 광활한 차, 옵션이 번쩍거리는 신차의 겉모습만 쫓는 분들이라면 3 시리즈는 절대 좋은 차가 아닙니다. 진짜 차와 내가 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드라이빙의 본질을 느껴보고 싶으신 영리한 오너분들이라면 구독을 누르고 함께 팩트로 차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